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강의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강의 커리큘럼에 이것저것 우겨 넣다 보니 못했던 이 바로 투포인터를 맛만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좀 보너스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작년 코딩 테스트에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제 생각에는 가장 변별력 있던 유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듣고 꼭 다른 문제도 찾아서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포인터 시작할게요. 투포인터란 1차원 배열이 주어지면 이 배열을 가리키는 두 개의 포인터를 조작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법이에요. 당연히 이 포인터 두 개는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조작을 하는 건데요. 아래 그림은 이 투포인터의 기본 그림인데 밑에서도 계속 나올 거예요. 투포인터 유형은 대표적인 모르면 못 푸는 유형에 해당해요. 바로 작년에 실시되었던 상반기 카카오 인턴십 코딩 테스트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좀 쉬운 1, 2번을 풀고 이 투포인터 유형으로 나왔던 3번을 맞았으면 통과했다고 해요. 코딩 테스트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투포인터라는 분야가 마이너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투포인터라는 분야는 유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아둬도 비슷한 난이도의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저는 진짜 꼭 알아가시는 걸 강추드립니다. 바로 문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두의 합 2라는 문제인데요. 간단히 문제 설명부터 하자면 자연수로 배열이 주어지면 이 배열에 연속되는 부분 배열 중 원소의 합이 m이 되는 모든 부분 배열의 수를 찾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있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합 또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m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는 문제죠. 저는 이 문제에 투포인터 알고리즘을 적용할 건데 우선 적용시키기 전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투포인터, 그러니까 포인터 두 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물론 얘네들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0으로 초기화할게요. 그 다음 두 포인터 사이 포함되는 구간을 현재 부분 배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 배열이 있으면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라이트라고 할 때 이 포함되는 구간을 현재 부분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건은 당연히 레프트는 항상 라이트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단어적인 의미도 있고 사실은 포인터 간에 서열을 정해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서열이 없으면 이 포인터끼리 막 서로 엉켜가지고 좀 안 좋은 무한 루프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포인터는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될 거예요. 즉 맨 처음에 0으로 시작했으니까 0부터 계속 플러스만 해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포인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움직입니다. 이 현재 부분 배열의 합이 m보다 작을 때 m보다 작을 때는 부분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돼 있으면 라이트를 일로 당기는 거죠. 크기를 늘려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늘려주고요. 그리고 m보다 클 때는 반대로 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레프트를 이것도 한 칸 움직입니다. 그리고 부분 배열의 합이 문제에서 원하는 m과 같을 때는 일단 정답에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 m과 같은 부분 수열을 찾기 위해서 라이트를 한 칸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고요. 이제 문제 예제 케이스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예제 테스트 케이스 2번. 2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총 10가지 수가 있고 찾고자 하는 수, 즉 m은 5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으로 레프트랑 라이트를 0으로 초기화해줬고요. 이렇게 되면 이 구간은 레프트부터 라이트 둘 다 포함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분 배열의 합은 1이 됩니다. 네, 그러면 1이 됐으니까 1은 m보다 작겠죠. 그럼 당연히 부분 배열의 크기를 늘려주기 위해서 라이트를 한 칸 움직일 거예요. 그럼 라이트가 한 칸 움직였으니까 여기 있던 2도 부분 배열에 추가됐겠죠. 그래도 5보다 작네요. 라이트를 한 칸 더 움직입니다. 그러면 3이 추가되고 6이 됐네요. 6은 오히려 5보다 크네요. 그러면 이번엔 레프트를 한 칸 움직일게요.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이거는 5가 되고 찾고자 하는 수 5랑 똑같네요. 따라서 정답에 플러스 1을 추가하고 이번엔 정답과 같아졌으니까 다시 라이트를 한 칸 움직일게요. 라이트 한 칸 움직이니까 4를 더해서 9가 됐네요. 그럼 레프트를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7, 그 다음도 레프트를 4가 됐고요. 이제 작으니까 다시 라이트를 움직일게요. 2, 그리고 다시 커졌으니까 레프트를 2, 그럼 또 작아졌으니까 라이트를 움직입니다. 그럼 7이 되고요. 또 똑같이 레프트를 움직이면 5가 돼서 여기 또 정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정답을 찾았으니까 다시 라이트를 움직이고요. 8이 됐네요. 그러면 8은 또 5보다 작으니까 레프트를, 그러면 3은 또 5보다 작으니까 라이트를, 4가 되는데 다시 5보다 작으니까 라이트를 움직이면 3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5가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았으니까 한 칸 라이트를 다시 움직이고, 라이트를 움직이니까 7이 5보다 크니까 레프트를 움직이고, 4가 5보다 작으니까 라이트를 움직여서 라이트가 현재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됐네요. 그렇게 되면 이 투포인터 동작은 끝나게 되고요. 정답은 3이 됩니다. 왜 끝나냐면 이 상황에서는 사실 이걸 다 더해도 5보다 작으니까 이 포인터를 어떻게, 이 구간 안에 어떻게든 갖다 대도 5가 안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보다 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를 종료하면 됩니다. 정답은 3이고 이건 예제 케이스, 테스트 케이스 정답과 같을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듣고 나니까 답은 맞는데 뭔가 사기꾼 같아요. 진짜 이게 이 배열에 있는 부분 배열, 즉 합이 m이 되는 부분 배열을 답을 모두 찾은 걸까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이 투포인터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재 아까 계속 설명한 것처럼 1차원 배열이 여기 있고, 우리는 지금 수 포인터 레프트와 라이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설정할 건데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이거는 부분 배열의 합이 m인,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어떤 구간이 뒤에 하나 존재한다고 할게요. 이 구간은 그냥 로우 하이 해가지고 LH로 할게요. 만약 이 구간을 투포인터 진행 과정에서 찾지 못하고 지나가면 아까 설명드린 투포인터 과정은
그냥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강의를 종료하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구간을 찾지 못하고 지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레프트가 L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레프트가 L보다 작은데 막 라이트가 H보다 커버린 거예요. 그럼 레프트가 아무리 L이 같더라도 라이트는 다시 되돌아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L부터 H 구간을 찾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현재 배열이 레프트가 L보다 작고 라이트가 H보다 크다면 이미 이 부분 배열의 합은 M보다 클 거예요. L부터 H 구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 전에 레프트를 먼저 증가시켜 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가 여기 있는데 레프트가 여기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L이나 그 L보다 앞에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미 이 구간이 M이고 이 구간은 양수일 건데 레프트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라이트가 H 구간에서 증가했다는 건데 증가할 수가 없겠죠. 지금 M보다 큰데 어떻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L이 레프트보다 크고 라이트가 H보다 클 때 이때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잠깐만요. 두 번째는 반대로 라이트가 H보다 작은데 레프트가 L보다 큰 경우죠. 이 경우도 이미 레프트가 L을 지나온 상태에서 라이트가 아직 H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 이 두 포인터로는 L부터 H 구간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식으로 설명드리면 레프트는 이번에 L보다 큰데 라이트가 H보다 작은 경우죠. 이 경우 또한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라이트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레프트가 분명 L을 지나서 계속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만약에 이 2번 테스트 케이스인 경우라면요. 하지만 L부터 H 구간이 아까부터 계속 M이라고 했기 때문에 라이트가 여기 있고 레프트가 만약에 L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라이트가 증가해야 돼요. 왜냐면 구간의 합이 M보다 작으니까요. 따라서 이 2번 경우도 절대 두 포인터의 구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 원소가 모두 자연수라서 가능한 거고요. 보통 투포인터 유형은 이렇게 모든 배열의 원수가 자연수일 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투포인터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포인터 두 개가 1차원 배열을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순회하므로 ON에다가 ON 각 포인터 두 개의 시간 복잡도를 더해서 즉 ON이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모든 유형은 투포인터 알고리즘으로 시간 복잡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아까 설명드린 2020년 카카오 인턴십 3번 문제의 투포인터 유형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왔는데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 강의를 만든 건데
이 문제는 스스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설명드린 프로그래머스의 코딩 테스트 연습에 가시면 2020 카카오 인턴십이라고 있는데 거기 체크박스 체크하셔가지고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문제에 있고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이 문제는 되게 다른 시간 복잡도로 풀 만큼 설계가 돼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는 효율성 테스트를 봐요. 이게 말 그대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한다는 건데 만약에 5의 n제곱만 돼도 이 효율성 테스트에서 다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3번은 절대 풀 수 없는 거고 그럼 떨어지겠죠. 뭐 4, 5번을 풀 수도 있어요. 근데 5번은 제가 알기로 그 시험에서 거의 100명도 못 푼 것 같고 4번은 좀 2차원 DP였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포인터 진짜 이거는 투포인터만 알게 되면 거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꼭 여러분들 투포인터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